안녕하세요. 마인드파워 전문가 조성입니다. 단 하나의 감동적인 삶은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사실 보이지 않는 이 내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기만 한데요. 오늘 이 강연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인드를 바꿈으로써 어떻게 보이는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되기를 고대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환경보다는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마인드 파워 전문가 조성희. 그녀가 전하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메시지. 마음먹기를 통해 놀랍고 멋진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조성희가 전하는 감동의 삶으로 가는 기적의 마인드 파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성희 마인드 스쿨 대표 그리고 마인드 파워 전문가 조성희라고 합니다. 마인드 파워가 성공으로 이끌어준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 온라인 서점에 가서요. 마인드에 관련된 서적만 찾으면 사실은 이 국내 서적만 해도 700권이 넘는 그런 마인드 파워에 관련된 그런 서적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마인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혼란이 오시죠? 네. 이 마인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정말 마인드 파워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180도가 바뀌었고요. 저희 마인드 스쿨에 오셔서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멋지게 이렇게 자신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있으시죠? 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있구나.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뭐죠? 네, 마인드 파워. 저 표지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제 등입니다. 네, 저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네, 마인드 파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마인드 파워의 전문가냐? 저는 원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전 세계에서 마인드 파워의 원조를 찾아봤더니 이 남자였습니다. 저 남자 혹시 어디서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혹시 시크릿 누군가가 얘기하셨습니다. 아주 시크릿하게 얘기하셨는데 시크릿이라는 베스트셀러,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던 베스트셀러 2006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했었고 그리고 DVD에서 가장 그 카리스마 넘치고 저렇게 머리가 하얀 저 남자가 나왔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밥 프록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50년 동안 그 마인드의 거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이 마인드 하면 이 남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마인드 파워를 공부하기 위해 갔고 그리고 미국에서 자격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유일한 국내 유일한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하고 국내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마인드 파워의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마인드 파워에 대해서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오늘부터 이 부분은 바뀌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변하신다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의 삶 역시 굉장히 어메이징하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 누구죠? 네. 너무 예쁘죠? 저도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인데요. 김연아 선수 딱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에어컨. 에어컨이 떠오른다. 네, 좋습니다. 역시 광고 효과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제 마인드 스쿨에 왔었던 이제 한 청년 중에 이 김연아 선수를 정말 좋아했던 청년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김연아 선수의 자료들만 2테라가 넘는 그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였고요. 그 친구 블로그에 가면은 김연아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죠. 그런 김연아 선수의 동영상이나 어떤 사진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나는 김연아 선수와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팬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무리 좋아해도 저녁 식사까지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 차려라. 네, 정신을 넌 차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내 생각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죠. 내 생각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던 끝에 어느 날 우연히 기회를 보게 되는데 어떤 이벤트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벤트가 뭐였냐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김연아 선수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어디서였냐면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래서 토론토 가는 비행기 티켓 그리고 호텔비 다 대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응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다고 생각하세요? 안 됐습니다. 네, 대기 1번으로 됐습니다. 대기 1번. 자, 그 친구는 하나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라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생각. 자, 천운을 타고난 사람인데 대기 1번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이벤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16,820명.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수많은 남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1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경쟁률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수학 나와야죠. 1682대 1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경쟁률을 두고 대기 1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빠져나가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워크숍을 가는 바람에 딱 대기 1번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 안에 들어서 그 친구가 갔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비뽑기를 왜 했을까요? 옆자리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갔다 왔더니 딱 하나가 남았죠. 그걸 딱 뽑았더니 김연아 선수 옆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저녁 식사를 먹고 그리고 다시 한번 증명을 한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네,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네, 난 뭘 해도 잘 된다. 나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부자다. 이것은 바로 누가 설정하는 거죠? 바로 내가 내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사실 많이 변화시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뭔가 외치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외치는 대로 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암시 요법이라고 하거든요.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외쳐주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을 외쳐주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겠죠. You are awesome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는 죽여. 넌 정말 멋져. 자, 영어를 해서 죄송하지만요. 아주 쉽죠. 이게 뭐죠? 네, 빌 게이츠입니다. 자, 빌 게이츠가 자기 자신에게도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You are awesome. 넌 정말 멋져. 근데 빌 게이츠에게 한때 지금은 가장 세계에서 부자는 아니지만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올랐을 때 어떤 한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심플하게 두 마디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날마다 스스로에게 두 가지 챔면을 겁니다. 첫 번째 뭐죠?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뭐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을 집을 나서기 전에 언제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눈을 보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자기 암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오늘 아침부터
얘기를 나 자신에게 해준다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제 책입니다. 제 책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네, 5월 31일 날 출간이 됐고요. 출간되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모습을 단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어둠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둠의 자식이었냐? 가난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심리적인 우울증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심리적인 우울증이 오래 있다 보면 내가 동굴 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처절하게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저한테는 그것이 정말 화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좋겠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았죠. 항상 약을 달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밤에 잠자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 술을 마셨습니다. 밤에 그것을 현실 도피를 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마신 건 아니고요. 대학교 1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삶에서 좀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찰나 어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을 내려주시는 분이 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왕십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왕십리에 그분께 그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십리에 그분께 그 당시에는 제가 15년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22살이었거든요. 제 나이가 나오나요? 그러면 네. 근데 22살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1,000원도 아껴서 쓰던 그때 그런 때였어요. 근데 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 비싸죠. 왕십리에 그분은 비쌌습니다. 그래서 7만 원을 다 들고 그분께 찾아갔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았는데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난 지옥으로 갈 것 같고 이 사람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난 천국으로 갈 것 같은 그때 당시에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저의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분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보더니 그래서 저는 저를 보시고 이제까지 정말 꽉꽉 막힌 삶을 사셨군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인생 혼자 헤쳐나오셨네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공감을 해주는데 정말 울컥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항상 외롭게 살다가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중년도 꽉꽉 막혀 있네요. 사막을 혼자 걷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7세 정도 되면은 괜찮아지겠네요. 제가 22살 때 갔죠? 그러니까 47세면 몇 년이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5년.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드실 거예요? 네. 제가 인생에서 해답을 줄 수 있다라는 사람이 47세 괜찮으실 거다. 이게 기쁠까요? 그게?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망. 네. 제가 그곳을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강남이요? 한강이요? 네, 한강. 네. 한강으로 가고 싶었죠. 네. 먼저 포장마차가 보이길래 포장마차를 들렀습니다. 소주가 1병, 2병, 3병이 늘어가면서 같이 갔었던 언니가 이제 위로를 해주신답시고 저 사람은 C급이야. A급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C급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근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죠. 그날 집을 돌아가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진짜 혼자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노트를 딱 펴고 술을 취한 상태에서 썼습니다. 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썼습니다. 이게 제가 22살 때 저를 그렸던 자화상입니다. 별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죠. 세상에 외치고 싶었고 그 분노했던 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난 이제 정말 내 인생 내가 바꾸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고 그 굳은 결심이 단무지 정신.
귀엽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근데 성공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받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받쳐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 또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될까? 저에게 화두는 성공이었는데 그러면 저에게 왔던 것은 그럼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Success는 English다라는 그냥 그런 게 왔기 때문에 영어를 먹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I will try to study English라고 합니다. I will try to study English. 무슨 말이죠? 나는 영어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공부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해보겠다라는 말 자체는 책임은 잘하면 누가 지어요? 내가 지고요. 못하면 다른 사람 탓입니다. 해보겠다가 아니라 저는 그때 I'm gonna eat English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영어를 먹겠다. 네, 그래서 진짜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했고요. 먹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술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밤에 그 올빼미 생활을 이제 접고 그 다음날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었던 영어 학원을 찾았죠. 근데 유명한 영어 학원은 항상 줄을 씁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줄을 섰어요. 아침 6시에 번호표를 받아서 7시에 등록을 하고 새벽반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제 발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한국어 발음을 들으면 저기 살다 오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나요, 혹시? 네. 아니요? 네. 근데 사실 1년 만에 한국어 발음도 바뀌었고 영어 발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어를 제 혀까지 먹어버린 겁니다. 네. 이것은 마인드 파워가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살았고 복학을 해서요. 제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었던 장학금을 계속 받기 시작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취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왕십리 그분 여기 계십니다. 네. 저에게는 돈이 화두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연봉 3배, 3배의 그런 회사, 3배를 받는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계속 오랫동안 걸렸던 사람은 아무리 내가 올라가려고 해도요.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던 건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이 쥐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왕십리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항상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렇게 막히기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왜 나는 항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까? 저희 부모님께 항상 돈을 드렸거든요. 보너스가 나오면 보너스를 드리고 그리고 매달 제 월급의 일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돈이 빚의 일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빚의 이자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에게 어떤 한 책이 왔습니다. 자, 어떤 책이죠? 네.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조셉 머피 박사님의 잠재의식의 힘을 저는 딱 읽는 순간 삶의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우리 내부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가능성이 나한테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100번을 읽게 됐습니다. 100번을 읽으니까 무엇이 바뀌었냐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조셉 머피 박사님이 저에게 속삭입니다. 그 안에 나온 메시지가 세포 속에 체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또 읽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제가 왜 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까?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모두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인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
생각이 떠오른다. 어떤 사람은 뇌가 떠오른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떠오른다. 근데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엄마를 떠올려 보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엄마의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엄마라는 문자가 보이시나요? 이미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미지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인드에 대한 제대로 된 이미지가 없다면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죠? 그죠? 근데 마인드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게 있을수록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인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대두. 쫄라맨. 네. 자, 윗부분의 동그라미가 마인드고요. 아랫부분의 동그라미가 뭐죠? 바디, 신체입니다. 자, 신체는요, 보이죠? 네. 마인드는 보이나요? 네. 이 이미지는 무엇을 얘기하냐? 보이지 않는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보이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마인드는 그러면 몇 부분으로 나뉘냐? 마인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위쪽이 뭐죠? 의식이고요. 아랫부분이 뭐죠? 잠재의식.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잠재의식이 훨씬 더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의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지금 여러분 이 마인드 이미지 예전에 보셨던 분,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지금 여러분은 처음 보고 있으시죠? 그러면 처음 보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실 때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분석하고 판단해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이게 좋다고 생각이 들면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의식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죠. 여기 그래서 생각하는 마인드라고 합니다. 근데 아랫부분은 잠재의식은요. 어디에 반응을 하냐면 감정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계발서에서 막 느껴라, 지금처럼 느껴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을 자극하기 위한 거냐면 잠재의식을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윗부분의 의식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생각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22살 때 왕십리에 그분에게 갔습니다. 네, 그분에게 가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죠? 저는 어떤 선택을 했죠? 나는 성공하겠다. 그렇죠? 나는 영어를 먹어버릴 거야. 이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제 선택입니다. 저는 그날 소주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래, 이렇게 살자. 그냥 이렇게 살자. 앞으로 힘들게 살지 말자. 그것도 저의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다른 선택을 했었죠. 그것은 제가 원하는 선택 뭐였죠? 난 성공하겠다. 내 영어를 먹어버리겠다. 이것은 저의 선택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선택한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기분 여기서 나쁘신 분 계세요? 혹시? 저 옆에 얼굴을 보시겠어요?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한번 봐주세요. 기분이 나빠 보이시는 분 파트너가 없으세요? 네. 기분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때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네. 사랑에 빠진 사람을 잘 보면요. 그 사람의 그 세포를 띄어서 잘 관찰을 해보면요. 우리는 다 진동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동이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사람들,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 있죠.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그런 사람들의 세포를 띄어서 보면 굉장히 느리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진동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요. 그 나와 똑같은 진동체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그 사람,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진동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크릿에서 얘기했던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진동의 법칙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뀝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성공하실 분들 같으세요. 네. 상위 몇 프로 안에 드시는. 이 시간에 바로 여기서 방청객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내 에너지 상태가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을 바꿀까요? 내 삶의 결과를 바꾸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결과가 어땠어요? 제 결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벌어봤자 빚으로 들어갈 건데, 빚의 이자의 일부로 들어갈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러니까 저의 감정은 어땠겠어요? 제 감정도 역시 빚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굉장히 느린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 행동이나 결과나 모두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깨달은 거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항상 그 결과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었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굉장히 심플합니다. 나의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주죠? 내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내 감정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내 행동에 영향을 주고, 내 행동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내 결과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사람은 뭐대로 됩니까? 생각대로 됩니다. 그 말은 아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는 생각대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크릿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전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고요. 그것을 계속 파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밥 프록터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밥 프록터의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요. 쉬핑비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쉬핑비 내면서 저는 그것을 수입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네. 정말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의 동그라미는 아까 마인드라고 했고요. 아랫부분은 뭐였죠? 바디였습니다. 마인드는 몇 부분으로 나뉘죠?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위쪽이 뭐라 그랬죠? 네. 잘 듣고 계시네요. 여기는 천재분들만 모이셨습니다. 네, 의식이고 아랫부분은 잠재의식입니다. 자,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살아가요. 오감이 뭐가 있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있습니다. 자, 오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죠. 오늘 아침에 만약에 너 오늘 진짜 예뻐 보인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으면 또 기분이 나빠지세요? 아파 보인다. 네, 오늘 예뻐 보인다 했다가 기분이 좋았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너 왜 이렇게 아파 보여? 기분이 급 나빠집니다. 네, 어떤 누군가한테 무엇을 듣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어때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자, 오감에 따라서 어때요?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이것은 정말 마인드 컨트롤이 제대로 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했냐? 오감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6가지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 6가지 비밀 병기를 오늘 다 시간상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6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뭐죠? 의지. 세 번째, 상상. 네 번째, 기억.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판단입니다. 자, 이 6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실생활에서 활용해서 진짜로 생각을 할 것인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인 다이어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게 대가로 통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영어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네. When we begin to change the way we look at thing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 the things we look at begin to change. 그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관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딱 봤는데 기분이 나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나 아니면 내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드님이나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동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생이 왔는데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같이 짜증내요. 너 왜 이래? 말하면서 이제 맞짱을 이렇게 이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잠시 3초 쉬고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내 동생이 짜증내는구나. 자, 겠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학교에서 굉장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자, 감사. 더 나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더 나쁜 일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동생이 나를 때릴 수 있다고요. 네. 동생이 나를 때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네,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짜증났던 상황이 잠시 사라집니다. 그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의지죠. 의지는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 자, 마인드와 바디는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저는 예전에 굉장히 체지방이 많았어요. 지금 많아 보이나요? 아닌가요? 네, 체지방이 많았는데요. 그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인드로 그러면 몸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마인드를 이용한 몸짱 프로젝트를 도전을 한 거죠. 제가 원하는 상태는 몸짱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몸짱이 되기 위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이미지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사라 제시카 파커입니다. 사라 제시카 파커가 어떤 미드에서 나오는 그 팔의 모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모양을 제가 제 팔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것을 보기 시작했고요. 제가 운동하기 시작한 지 한 5주가 지났을 때 저 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너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인드 파워로 가능하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D-Day 13일 때 이런 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결국 맨 끝에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너무 짧은 기간에 체지방이 빠지다 보니까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져서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음에 그때 깨달음을 얻은 거죠. 네, 이제 앞으로 할 때는 얼굴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근도 역시 저 사람의 복근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제 복근이 사실 좀 더 낫습니다. 네, 낫게 되었고, 그래서 7주 민친 몸매 아름다움이 미친 몸매 프로젝트에서 47kg를 달성을 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트레이너도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나서 트레이너가 제 마인드 스쿨에 오셔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들으셨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6주 몸짱에 도전을 했을 때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표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표지 사진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 등 근육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등살 아시죠? 등살. 네, 등 근육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 등을 만들기 위해서 또 등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은 것들입니다. 네. 사실 내가 원하는 상태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 원하는 상태에 집중하는 능력, 그 몰입 능력 자체가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imagination. 뭐죠? 상상입니다.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상상이 뭐보다 중요하다?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자,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면요. 마인드 파워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을 했습니다. 마라톤의 맞자를 몰랐었는데 마라톤 풀코스 저 5km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42.195를 어떻게 뛸까.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도전을 해본 거예요. 도전을 했는데 딱 45일이 남은 거죠. 저에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이 마라톤 지도예요. 이제 동아 인터내셔널 마라톤에 나갔었는데요. 광화문 그 이순신 장군 앞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연습을 할 때 완주하는 상상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근데 저의 목표는
4시간 반 안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4시간 반 안에 들어오는 거 처음 마라톤 뛰는 사람한테는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난생 처음 42.195를 뛰어봤고요. 그래서 저의 기록은 4시간 22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상상한 그대로였고 사실 이번 춘천 마라톤에도 저희 클럽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로 뛰는 마라톤 클럽 해서 40명이 함께 도전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삶은 정말 재밌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점, 의지, 상상을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씩 적용할 수 있으신가요?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겠다. 어떤 상상을 하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도 정말 진정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국 회사, 제가 정말 원했던 미국 회사 타겟이라는 회사에서 패션 머천다이저를 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제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네, 아주 앳돼 보이는 어릴 때의 모습이고요. 영어를 먹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테솔 자격증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 대에 있었던 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하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600명 앞에서 강연할 때였거든요. 이런 강연을 하고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의 선택에서 시작이 됐던 거였죠. 그래서 사실 이 6가지를 강화시키시는 것은 내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켰을 때 진짜로 생각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덤벨 한 번 딱 들면은 그 다음날 근육이 팡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네, 단 한 번의 시도로 이 마음의 근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일매일의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특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고 내 영혼의 선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선택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내 선택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조성이 마인드 스쿨을 오픈을 하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만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 애벌레였다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껍질을 까고 자신의 색깔만으로 훨훨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마크는 나비입니다. 지금 목걸이도 나비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내 마인드 파워를 길러서 내 안의 내부를 바꿈으로써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살 거야. 내가 어메이징한 삶을 살 거야. 그 선택을 한 순간부터 여러분 모두 멋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강의 듣고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음을 아무리 다부지게 잡아도 인생을 살아가면 시련과 슬럼프가 올 텐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시련과 슬럼프. 네. 저도 언제나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것이 생각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목표로 가다 보면은 업앤다운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히 있죠. 문제와 위기가 계속 연속이 돼요. 근데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럴 때 부딪혔을 때 저도 만약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정말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길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다시 재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이것이 맞는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재점검하고 그리고 그걸 써보죠. 써보고 맞다.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 나는 지금 재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잠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다시 충전된 상태에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 그 삶을 향해서 갈 때도 그래도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힘들 때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리고 나를 다지고 다시
나아가는 거죠. 네. 네. 선생님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남다른 것 같은데 선생님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는 이 마인드 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모든 것을 30대 초반에 다 이뤘었거든요. 진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여유로웠어요. 굳이 제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살아갔으면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편했을 건데 제 최고의 가치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렇게 변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인드 파워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바뀌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그 가치를 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끼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이런 마인드 스쿨을 오픈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3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린애가 뭘 하냐 말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안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될 거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요. 지금 마인드로 영어를 먹어버리는 마인드 영어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EBT는 그리고 그다음에 마인드의 기본 과정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소그룹 과정, 그룹 과정들이 진행이 돼서 사람들이 이 코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도 그 변화 사례가 딱 한 12분 정도만 들어가 있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그 파워를 어떻게 끌어내는지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난 것도 정말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요, 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 한마디 마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엑스트라가 되고자 해요. 그러니까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러니까 나는 엑스트라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영화의 스토리들은 다 다릅니다. 제각각 다 달라요. 나만의 컬러로 그것을 빚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 나만의 영화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